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스타벅스? 냄새는 잘 맡았는데 우리가 행동주의가 안 되네. 행동주의가 아니야. 행동주의가 네. 됐어야 되는데 엘리언만큼의 액티비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터치를 하고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매수 너무 쫄았다 정말. 아니 저는 진짜 예. 어제 낮에 또 생각해서 오늘 밤에 주문 걸어놓고 자야지 까먹은 거예요. 까먹으셨어요? 네, 어제 일정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집에 또 저게 또 남양 주민 아닙니까? 예. 집에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거의 충청도 가는 거리가 걸리는 거예요. 어제 또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예. 퇴근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집에 거의 뭐 8시 다 돼서 도착하니까 씻고 자기 바빴는데 그래서 뭐 못 샀어. 냄새까지는 잘 맡았다. 의미 있어요? 의미는 뭐 없지만 냄새 나면 나한테 그 다음 냄새를 위해서 또. 근데 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근데 사실 이 네. 스타벅스가 너무 급변했잖아요. 그쵸.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가 뭐 약간 행동주의 계속 투자자가 나오고 엘리엇이 나오고 스타보드 밸류 나오고 어제 그냥 바로 갑자기 또 CEO가 바뀌는. 네.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급변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뭐 월간 뉴스레터 아마 오늘 주인공은 뭐 스타벅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의 어떤 호재 그리고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되면서 오늘 나스닥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홈디팟의 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홈디포. 예, 홈디포의 실적 발표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둔화에 대한 또 시그널이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쵸. 약간의 좀 물론 오늘의 시장에서는 좀 묻혀버렸어요.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잘 됐죠, 사실. 예, 잘 됐는데 사실 이번에 목요일 날에 또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대형 유통업체 또는 뭐 여러 소매기업의 이러한 실적 발표가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또는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이던스로 또 많이 활용하니까 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쪽에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오늘의 되면 주제 방금 보여드렸는데 브라이언 니콜의 두 집 살림 때문에 두 집 살림이라는 표현이 참 예. 예. 저기 이제 본처는 아니 화났어. 잠깐만 화났어요. 이게 발언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결혼한 거 아니고 연애. 연애. 네, 결혼한 거 아니죠. 시간은 바뀔 그러면 수 있잖아요. 본 여친. 본 여친이란 말도 웃겨. 그럼 지금 만나는 여친은 뭐야? 아니, 네, 그래서 구여친과 현 여친. 구여친, 예. 현 여친. 예. 결혼은 그래도 뭐 아니잖아요. 같이 양다리니까. 그죠? 아니, 인생은 디졸브예요. 예. 자, 그래서 한 곳에서는 화가 났고요. 네. 또 한 곳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실히 맵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 해서 오늘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자, 스타벅스가 뭐 보시다시피 24.5%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문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환승연애는 환승연애. 황승연애. 환승연애. 근데 치폴레를 떠난 건 아니니까요. 또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뭐 지금 이제 겸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뭐 물론 치폴레 쪽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CEO를 맡고 계시니까요. 또 회장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스타벅스랑 치폴레랑 같이 뭐 예, 협력하나? 그래서 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치폴레가 이제 마이너스 7.5%좀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연 브랜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과거에 이제 브라이언 니콜이 연 브랜드 밑에 오늘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코벨의 또 CEO였었어요. 지금 이 레스토랑 섹터에 다 한 번씩 다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분이 마이더스의 손인가 봐요. 마이너스의 손이요? 마이더스의 손. 예, 그렇죠. 지금 뭐 뒤에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뉴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하나에 미 증시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겪는 시장, 그리고 처음 겪는 데이터들, 오늘 어떤 데이터들이 좀 있는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뭐 경기 침체를 2023년에 어마어마하게 우려를 했었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이 부분도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여전히 물론 이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긴 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 그리고 샴의 법칙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샴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음 겪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채 관련돼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새로운 CEO, 앞서서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그 새로운 CEO가 이제 스타벅스의 CEO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9월 9일까지만 양달인 거죠? 예. 9월 9일까지? 예, 9월 9일까지 양달이고 예. 그다음에 9월 10일부터 치폴레에서는 그 CFO인가 누가 이제 예. 대표 맡아서 임시로 예. 하고 예, 뭐 9월 같이 이제 9일까지. 계속 운영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렇죠. 힘들 것 같고. 환승연애 지금 중입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새로운 CEO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뭐 간단하지만 어떤 분인가 도대체. 네. 스타벅스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될까? 그쵸.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말 강인한 어떤 경제 부양 정책을 일으켰었는데 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 다 올랐는데 특히나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1.0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2.43% 상승을 했고 S&P 500 1.68% 상승, 러셀 2000 지수 1.6% 상승. 지금 이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견고하게 지금 만약에 투자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조정장 끝났나 싶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좀 맵을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또 6.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 브로드컴 다시 또 반도체 섹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제 지표도 좋겠지만은 어제 제가 또 월모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 기업들이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 가동을 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자, 그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크게 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AI에 관련해서도 다시 또 수익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급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어제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치폴레 하나 빼고는 심지어 홈디포가 실적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정말 엄청나게 크게 하향 조정했어요.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 홈디포도 끌어올렸던 시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다가 이것을 지금 요 위에 HD라고 보이시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끌어올리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력을 보여줬었다. 이게 만약에 지지난주 주말이나 지난주 초에 나왔으면은 한 마이너스 15%대. 이거 봐라. 네. 이거 PPI도 이렇게 안 맞아요. 좋지 않냐. 예. 골디락스는 무슨 예. 지금 이거마저 꺾인 이런 상황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일주일 사이에 완전 빈대떡 네. 뒤집듯. 완전히 그냥 이게 정말 미국 증시가 아니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하게 변동성 구간이다. 변동성 구간이죠. 예. 저렇게 이렇게 내 맘대로 해석하면서 맞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예.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좋은 그래서- 지표 나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 예, 제가 뒤에 가서 데이터로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변동성이 지금 우리가 역대급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1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미 증시 역사상. 아 진짜요? 예, 근데 물론 상승폭에 대해서는 1위는 아니지만 네. 그 변동성이 팍 치고 나서 네. 그 떨어지는 그 하락폭 자체가 지금 미 증시 역사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엄청난 변동성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또 하락할 것이냐 또 얼만큼 더 폭이 클 것이냐는 우리가 또 지켜봐. 그렇죠. 계속 처음 겪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서서 제가 사실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히는 것은 좋다. 근데 지금의 어떤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게 잡혀가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이 완만하게 잡혀가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PPI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에 베스트 시나리오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를 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크게 만약에 부러진다,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네. 물론 금리 인하에선 좋겠지만은 너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계시지만 뭐 여러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한 CEO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특히 소비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한켠에는 약간의 또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금리와 유가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85%까지 내려가면서 뭐 증시에는 또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 네.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에 따른 수요 둔화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78달러 WTI 기준으로 좀 그래도 한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만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먼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CEO 락스만 나라시만 즉시 해고 그리고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CEO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24%입니다. 이거 제가 좀 장중에 좀 쓰다 보니까 네, 25% 가까이 맞아요. 급등했죠. 예,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 뭐 중순 때부터 이제 스타벅스에서 CEO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전에 락스만 나라시만 이분께서는 역대 가장 짧은 CEO를 역임했다 이런 기록까지도 남게 되면서 뭐 뒤에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디포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한 후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기에 대한 경고를 또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마트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은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6%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하지만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지만 투자 의견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에서 중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려가 뭐냐? 대래 지금 주가 하락 자체가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다. 자, 이렇게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PC를 다 바꿀까? 또는 스마트폰을 다 바꿀까? 이러한 어떤 이제 업데이트 사이클에 대한 뭐 우려 또는 그런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우려의 하나의 또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 4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15%대 폭락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팩트셋 자료를 보게 되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또 인기 있는 신발 또 온홀딩입니다. 예, 온 러닝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2분기 엇갈린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7%대 상승했습니다. 물론 오늘 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일부 또 수혜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상회했어요. 하지만 EPS가 소폭 하회했습니다. 소폭. 크게 하회는 아니고 정말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이 온홀딩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뭐 호카부터 해서 온러닝부터 해서 크게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EPS가 또 소폭 하회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놨지만 그래도 매출과 전반적인 전년 대비해서는 뭐 크게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또 주가 1%대 상승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뭐라 그러죠? 이걸 웹툰? 카툰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 해짜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거 가끔 이렇게 웹툰을 보여주잖아요. 예, 보여주는데 오늘은 뭐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좀 뭐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홈디포에서는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온도차가 극명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깔려 있는 미국
우리 미국 국민들, 미국의 뭐 여러 소비자들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 네. 옆에 이제 월가에 있는 많은 이제 분석가 애널리스트 분들은 야 이거 지금 거의 나한테 있어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다 사라졌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월마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또 전망치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과거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쇼핑을 좀 하더라도 뭐 500불, 600불 가지고 뭐 살 게 별로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물가를 또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너무나도 온도차가 극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0.2%인데 0.0% 그러니까 뭐 0.2%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은 0.2를 또 예상했는데 0.1이 나왔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CPI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물가지표도 괜찮게 나오겠구나.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더 정당화 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은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시장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샤메 법칙이라 그래서 실업률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샤메 법칙이 적용이 되는 순간에 경기 침체가 꼭 왔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샤메 법칙, 그러니까 이 샤메 법칙의 조건을 충족하는, 즉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포인트예요. 네. 여기에 다 하나로 몰리고 있는 이 포인트인데 100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100으로 수렴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에 S&P 500의 6개월 이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S&P 500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가를 봤을 때는 이 100에 수렴을 하는 그 과정 동안에 전체 다 지수가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좀 다른다는 거죠. 예, 지금 빨간색이 2024년 지금 현재인데 지금이다. 과거 뭐 1949년, 1953년, 1957년부터 해서 뭐 2020년 코로나 시절 때까지 다 한다면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너무나도 GDP가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3분기도 마찬가지로 뭐 2.8%냐, 2.9%냐, 3%냐, 뭐 지금 GDP 나와서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고, 실업률은 좀 상승하고 있어서 샤메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S&P 500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지금 약간의 이게 지금 온도차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많은 분석가 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네. 아마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 사실 저 뒤에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나오시는데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하여튼 자, 지금 남아요, 남아. 네? 남으세요. 남아서 남아서 그거 같이 질문 여쭤보세요. 하나 하고 예, 할까요? 예. 한번 첫 번째 질문. 알겠습니다. 예, 조금. 자,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다르네요, 달라.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준과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물론 너무나도 뛰어나신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약간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과거 이제 2024년 8월 기준입니다. 지금 8월 뭐 14일이긴 한데요.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뭐 일부 뭐 6월, 7월부터 해서 살짝 내려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고점에 왔나라는 그 테크 섹터들, 이 ETF라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자금 흐름 자체가 네. 여전히 지금 이 노란색이 지금 기술주예요. 테크놀로지. 네, 테크놀로지인데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까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한 테크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죠.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먹고 산다. 먹고 산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는 기술주가 있어야 한다. 아, 그래야 우리가 우리 수익을 선조들이 그쵸. 아. 인간이 이제 야 너 다 필요 없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안 굶어 죽는다. 그렇죠. 이랬잖아요. 예. 미국 주식 할 때는 다 필요 없다. 기술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미국 등급이 주식 달라. 기술 좀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주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뭐 엄청납니다. 부채 문제는 뭐 이게 예. 약간 뇌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죠. 과거 사실 이 미국의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늘 크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너무나 부채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야 이런 뭐 정부 부채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경기 침체를 가져온 적이 없었다. 네. 결국엔 경기 침체를 가져왔던 부분은 가계 부채다. 개인 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찍었죠. 예 너무 많이 찍다 보고 또 뭐 너무 많이 찍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태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게 뭐 천조국 하는데 이자 비용마저도 천조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1,514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지금 미국에서는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한번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뭐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 정도가 된다.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증시는 어찌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증시를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네.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30년간, 34년간 그 이전에는 정말 뭐 여러 대공황부터 해가지고 물론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했지만은 어느 정도 한 지난 34년간, 35년간을 봤을 때는 이 빅스 지수, 특히나 이 하락률 자체를 봤을 때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이게 2018년 때 미중 무역이 있고 나서 크게 변동성이 있은 후에 크게 빠졌었던 그 부분이 과거 1위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올해에 갈아치웠습니다. 갈아치우면서 마이너스 47.2% 하락을 보여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만큼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월가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늘 존재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예, 위든 아래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변동성을 또 소화하는 과정까지는 뭐 정말 많게는 수개월이 걸렸고 짧게는 뭐 한 달 가까이 그러한 이제 증시의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오늘 너무 좋은 흐름 맞습니다만 지금 가야 되는구나 라고 너무 과감한 투자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최고의 변동성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까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섹터 로테이션이 요즘에 좀 수그러들었죠. 갑자기 이제 있나 싶으니까 바로 사라졌어요. 예, 뭐 이제 돌아서나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조금 또 냄새. 제가 또 냄새 요거 냄새 나요? 냄새 맡았어요. 스타벅스 정도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스타벅스 정도 냄새가 조금 다시 나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또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정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키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러셀 20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과거 2004년 수준까지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헐떡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사실 이제 그냥 무시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예,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기업들의 한 41%가 이 부채 자체가 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 41%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금리 인하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짙은 남색 자체가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이자 비용 퍼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7%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역대급 이자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뭐 S&P 500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괴리율이 정말 커졌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밤새 나왔던 이슈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한 자신감을 표명한 분이 있으니 바로 이 보스틱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한 거죠? 보스틱 연은 총재가 사실 작년 말부터 지난 뭐 여러 가지 뭐 블러드 형님, 네. 제임스 블러드, 그 형님께서 이제 요즘 좀 안 나오시고 친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다 형님이죠, 뭐. 근데 네. 그 형님께서 이제 안 나오시고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게 이제 보스틱 연은 총재. 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뭐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갈팡질팡해요. 보스틱 연은 총재도 자신이 없었다. 또 이번엔 자신 있다. 또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다 없다 하네요. 조금 우유부단하신데 하여튼 이번에는 자신감을 또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2% 목표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자,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다시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했다가 혹시나 다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정말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마일드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일부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오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에 FOMC까지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뭐 지속적으로 또 여는 총재들의 의견, 발언들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 이야기 오늘 드디어 뭐 핵심 내용이죠.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막 치폴레 잘 나가는데 24%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일단 뭐 스타벅스의 지난 약 50년간의 여러 이제 운영에 있어서 역대 6번째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액티비스트 스타보드 밸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오늘 CEO가 바뀌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냄새가 풍기기 전에 액션을 먼저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뭐 스타벅스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좋지 않아요. 뭐 국내에 많은 분들께서도 스타벅스를 과거만큼 정말 많이 마실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아닌 것 같이 저를 동의를 잘 못하겠는데 동의를 근데 보면 확실히 그 저가 커피나 이제 뭐라 그러죠 하우스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각각의 정말 아니 그 스페셜리티가 있는 그런 거를 또 따로 찾으시거나 뭐 요새 보니까 뭐 바샤 커피인가? 그게 뭐 한 40몇만 원?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한 잔에 커피가 40몇만 원이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루아 커피 옛날에 뭐 있잖아요 똥으로 만든 고양이 똥. 그거 뭐 5만 원, 6만 원 할 때도 커피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거보다 더 고가의 커피가 나와서 그걸 또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체 그런 거 마시는 분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커피가 뭐 코스로 나오나요? 한 잔에 40원 너무 비싼데.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비가 양극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다양한 선택지. 그래서 스타벅스의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커피를 내가 맛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많은 비용을 내서라도 나는 정말 그 끝판왕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야 내가 볼 때는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그쵸. 오히려 요즘에 저가 커피가 다양한 맛을 내잖아요. 막 단 것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위치가 약간은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또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일단 지금 회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는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매출이 글로벌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네. 그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인데 그러면 이 CEO가 여섯 번째 CEO가 임명이 되면서 이 스타벅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뭐 스타벅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바꾸면서 네. 소비자들에 더 가깝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까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여러 이제 CEO들의 어떤 역대 CEO들의 어떤 흐름을 쭉 보실 텐데 뭐 여전히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하워드 슐츠 뭐 창립자이기도 하고 정말 커피 산업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서 늘 이제 군림을 해왔고 네. 지금은 뭐 한 발 좀 뒤편으로 좀 가셨지만은 아니 근데 계속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이제 뭐 너무나도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뭐 지금 와가지고 또 다른 또 업적을 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의 뭐 업적을 남기셨죠 사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CEO가 이제 치폴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신임 CEO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 CEO죠. 락스만 나라시만 CEO는 가장 짧은 기간의 CEO로 기록이 되면서 늘 이런 오명을 또 얻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CEO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브라이언 니콜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스타벅스 지금 약간은 좀 오늘 물론 급등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까? 그러면서 나온 게 또 로이터 통신에서 야 브라이언 니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네. 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치폴레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인데 2018년 때부터 요 1분기 때부터 CEO를 맡게 되면서 2020년까지 2020년 여기 그때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죠. 크게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CEO를 맡고 다시 3분기 때면서 올라가게 되면서 이때 회장까지 겸임을 하게 돼요. 회장까지 겸임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 매출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좀 떨어져도 견고하게 이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타코벨 CEO도 과거에 했었고 그 전에도 또 피자헛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이 레스토랑 업계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그러한 인력 이제 뭐랄까요 산증인 인재. 뭐 전설 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설까지는 네. 좀 그렇고 자 하여튼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1000개에 가까운 새로운 매장을 좀 추가를 했고요. 이분이 계시면서 네. 자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엄청나게 빠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에 대한 자동화된 프로세서. 근데 왜 아보카도의 이 부분이 조금 손이 많이 간대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재료 중에서? 네, 재료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그런 시간차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우리가 또 적용하게 되면서 이 주문 플랫폼의 현대화에 좀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이 막 거기 치폴레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뭐 서브웨이랑 비슷해요. 쫙 쓰셔가지고 본인이 맡은 파트를 착착착착 오면은 그냥 뭐 사워크림 탁 뿌리고 옆으로 딱 옮기고 뭐 옆에서 콘 그래서 그 순서가 짝짝짝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10초, 15초 만에 짜자자자 그래요? 랩을 딱 싸가지고 딱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조용. 또 받게 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자동화되는 네. 그런 플랫폼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스타벅스에 어떠한 또 매출 성장을 기여할까? 또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또 어떤 정책을 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붐비는 직장과 주변 스타벅스는 점심시간에 줄 서고 난리잖아요. 그때 사실 되게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막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막 맞아요. 15분, 20분씩 기다리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네. 미국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미국도 과연 그 점심시간에 미국은 사실 딱히 없잖아요. 그냥 막 대충 샌드위치로 때우고 뭐 이러는데 네. 미국도 이렇게 줄 서서 스타벅스를 먹나. 미국은 뭐 일단 저는 뭐 한 15년 전이니까 네. 뭐 지금 계시는 분들 지금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 미국에 더 맞을 계신 것 분들 같아요. 스타벅스 줄 서서 먹나요? 저도 뭐 뉴욕 여행 간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또 많이 좀 줄 서요? 그건 이제 자동차가 줄 서 있을 줄 서는 거고.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주문해서 우리 뭐 몰 같은데 주말에 가면은 1시간 20분 기다리셔야 돼요. 맞아.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스타벅스 이야기 전에 들었고요.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예, 뭐 중국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었죠. 예,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뭐 경제 좀 부양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이 중국 당국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내수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7월에 관련된 신규 대출을 보다 보니까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뭐 중국 시장을 또 보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은행 대출이 7월에 예상보다 크게 폭락을 했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88% 감소가 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 그러니까 뭐 추가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중국 전문가분들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월에 계절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분석가들의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그리고 위안화 가치 절하에 아주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 글로벌 금융 부서장인 저우 시레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7월 왜요? 이름이 너무 저우 시레이. 예. 7월 신용 데이터는 매우 약했다. 매우 약했고 이전의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7월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수출 성장 둔화됐고요. 또 이상 기후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가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 자, 그래서 내수 소비 또는 이제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뭐 깜깜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스타벅스 이야기를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장소마다 다르다. 드라이브 스루는 아침에 줄이 있다. 뉴욕 갔을 때 줄은 아니던데, 근데 엄청 섰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근데 2주째 여행 중이시라는 에이스최님 부럽네요. 줄 못 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쁜 곳은 줄 서요. 작년에는 줄 서서 먹었어요. 30분. 그리고 30분? 네, 와. 사이렌 오더 넣으면 줄 설 필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이렌 오더가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간 거라면서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플랫폼이 뭐 오.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야. 자, 2년 전 갔었는데 줄 섭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른가 봅니다. 예, 줄 서는 데도 있고 네. 안 서는 데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브라이언이 니콜의 CEO 부임 이후에 과연 스타벅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